꿈과 미소가 빛나는 노란 길,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곳. 노랑이 그리는 희망. 안녕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희망 프로젝트 노랑이 그리는 희망 진행을 맡은 김수영입니다. 9월 한 달간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스쿨존을 바라볼 텐데요. 어린이들의 시선 그리고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곳 스쿨존.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스쿨존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죠.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면서 사고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 4년간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줄일 수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은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대 이하가 85%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규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안전모 착용 26%, 승차 정원 77% 등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법규 위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는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인기를 얻은 만큼 안전과 관련된 인식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이 10대와 20대인 만큼 안전교육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나는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울산교통방송 어린이 교통통신원 이예지 친구가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예지 친구는 전동 킥보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울산교통방송 어린이 교통통신원 이예지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언니, 오빠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쌩쌩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신나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또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전동 킥보드가 순식간에 나타나 깜짝 놀라 넘어질 뻔한 적도 많아요. 우선은 제가 왜 전동 킥보드가 위험한지 울산경찰청의 윤정현 경장님께 여쭤봤어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고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즉, 안전 측면에서 완중장치가 없어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쉽게 운행이 가능해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운전 미숙과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선생님 말씀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운전하는 만큼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다들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매번 학교 앞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쌩 하고 지나가면 깜짝 놀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는 전동 킥보드 금지라는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친구들에게 학교 앞에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위험한 적은 없었는지, 무서운 적은 없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다칠 뻔한 적은 자주 있어요. 제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원래 집에 갈 때는 경사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는데 뒤에서 다른 오빠들 2명이 갑자기 전동 킥보드를 헬멧이랑 안전 장비 없이 그냥 킥보드 둘이서 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내려와가지고 다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골목길에서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에 칠 뻔했습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사고의 위협을 느낀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또 제대로 주차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다친 친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용한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전동 킥보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차장이 아닌 길거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하굣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피해 인도를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돌아가려다가 오히려 차도로 가까워져서 무서웠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 전동 킥보드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동 킥보드 주차장에 대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울산시의 공유 킥보드 주차장이 남구 지역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울산 지역에는 약 70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나 남구에 62개가 있고 중구에는 8개만 설치돼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 특정 지역에 주차장이 몰려 있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인도 위에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있지 않도록 많은 곳에 주차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전동 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골목길이나 길에다가 인도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안전모 착용 의무라는 법을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헬멧 착용하고 그렇게 다니시라고. 전동 킥보드 금지 구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더 줄이고 신호를 잘 지키면 좋겠다. 어른 운전자분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학교 주변에 전동 킥보드 전용 길을 만들거나 아예 학교 주변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스쿨존 주변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으면 견인해 가기도 한다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 요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고 이용하는 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울산교통방송 어린이 교통통신원 이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눈으로 바라본 전동 킥보드 PM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편리한 교통수단,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지역 자치구 및 킥보드 공유 업체와 협력해서요. 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희망 프로젝트 부모의 마음으로 내 아이 안전하게 노랑이 그리는 희망.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조원화, 구성 박수진, 출연의 외솔초등학교 이예지, 저는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